그의 책상 위, 한때 그의 꿈과 야망을 상징했던 건축 모형 위로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김민준, 38. 한때는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건축계의 신성이라 불렸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오래된 형광등 불빛처럼 흐릿하고 공허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는 저승사자의 부름처럼 느껴졌고 잠들기 전 삼키는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는 쓰디쓴 생명수와 같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더 이상 그에게 어떤 영감도 주지 못하는 그저 잿빛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었다. 지옥철에 몸을 싣고 도착한 테헤란로의 초고층 빌딩. 그의 사무실은 도시의 심장부에 있었지만 그 안의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박상훈 부장. 한때는 존경에 마지 않았던 대학 선배이자 멘토였지만 지금은 그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였다. 박 부장의 가식적인 미소와 악수를 나눌 때 느껴졌던 싸늘한 감촉은 민준의 일상을 지배하는 불쾌한 배경음악과 같았다. 몇 년 전 민준은 국내 최고 권위의 건축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의 독창적인 디자인은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고 업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다. 박상훈은 그런 민준에게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그의 온화한 미소와 격려에 민준은 마음을 열었고 그를 전적으로 신뢰했다. 하지만 결정적인 신도시 설계 프로젝트에서 박상훈은 민준의 핵심 아이디어를 교묘하게 자신의 것으로 둔갑시켰고 민준은 하루아침에 프로젝트에서 배제되었다. 마치 잘 익은 과실을 통째로 도둑맞은 기분이었다. 그 후 박상훈의 주도하에 시작된 교묘한 따돌림과 업무방해는 민준을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다. 동료들은 방관하거나 암묵적으로 동조했다. 점심시간이면 늘 혼자였고 중요한 회의에서는 의도적으로 배제되었다. 한때 그의 손끝에서 태어났던 눈부신 건축 디자인들은 이제 빛바랜 스케치북 속에 갇힌 채 먼지만 쌓여갔다. 그의 책상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다육식물은 그의 영혼처럼 바싹 말라 있었다. 대규모 신도시 설계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민준은 박상훈이 발표할 내용이 몇 년 전 자신이 밤새워 구상했던 아이디어와 소름 돋을 정도로 유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마지막 남은 자존심과 희미한 열정을 쥐어짜 그는 밤샘 작업을 하며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필사적으로 정리했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진실이 밝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프레젠테이션 전날 밤 그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모든 핵심 데이터 파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박상훈의 비릿한 미소가 떠올랐지만 물증은 없었다. 절망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발표 당일, 민준은 텅 빈 껍데기처럼 회의실로 향했다. 박상훈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두드렸다. 김민준 씨, 너무 긴장하지 말게. 자네 목까지 내가 잘 해낼 테니. 그 위선적인 말들이 민준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고 박상훈은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창조한 것처럼 민준의 아이디어를 유창하게 설명해 나갔다. 동료들의 감탄사와 박수 소리가 민준에게는 멀고 흐릿하게 들렸다. 가슴을 짓누르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숨이 가빠져왔다. 시야가 흐려지고 세상의 모든 소리가 웅웅거리는 이명으로 변했다. 그는 책상 위로 힘없이 고꾸라졌다. 김민준 씨.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을 마지막으로 그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 민준은 하얀 천장과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 속에서 자신이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음을 알았다. 낯선 기계음들과 분주한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다. 환자분, 정신이 드세요? 마스크 위로 보이는 젊은 여의사의 눈빛이 걱정스럽게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이수연. 응급의학과 의사라고 했다. 민준은 자신이 심정지 상태였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희미하게 인지했다.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왔다. 민준은 자신의 몸이 침대에 축 늘어져 있는 것을 공중에서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수연과 간호사들이 그의 몸에 무언가를 다급하게 처치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그는 아무런 고통도 두려움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기묘한 평온함과 함께 모든 것을 관조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시선을 돌리자 눈부신 빛이 그를 감싸 안았다. 익숙한 병실 풍경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는 마치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 혹은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과 소리, 그리고 따스한 사랑으로 가득 찬 어떤 공간에 와 있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육체가 아닌 순수한 의식, 반짝이는 빛의 입자임을 깨달았다. 모든 생명과 존재들이 보이지 않는 빛의 끈으로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 모든 것의 근원은 거대한 사랑의 에너지임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마치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박상훈의 배신,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혼자만의 절망으로 가득했던 밤들. 하지만 더 이상 그것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의 마음을 후벼 파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를 보는 것처럼 그는 모든 장면들을 깊은 이해와 연민의 시선으로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다. 심지어 박상훈의 일그러진 욕망이면에 숨겨진 그의 상처와 두려움까지도 어렴풋이 느껴지는 듯했다. 증오, 분노, 원망, 슬픔과 같은 격렬한 감정들이 봄눈 녹듯 사라지고 그 빈자리를 완전한 평화와 자유,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이 가득 채웠다. 나라는 좁은 울타리는 허물어지고 그의 의식은 우주 전체와 하나가 되는 듯한 황홀한 합일감을 경험했다. 삶의 모든 순간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웠던 경험조차도 결국 이 순간의 깊은 깨달음을 위한 완벽한 여정의 일부였음을 그는 받아들였다. 그 지극한 평화와 사랑 속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다는 강렬한 유혹이 그를 사로잡았다. 하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 혹은 저 멀리 빛으로부터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아직 너의 시간이 아니다. 돌아가서 네가 배운 것을 나누어야 한다. 혹은 아직 지상에 남겨진 미완의 과제, 희미하지만 분명한 어떤 이끌림이 그를 현실로 잡아당기는 것 같았다. 아주 짧은 순간 그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평화와 아직 해결되지 않은 현실 사이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듯 현실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환자분, 눈 떠보세요. 제 말 들리세요? 강렬한 현실감이 온몸을 후려치듯 덮쳐왔다. 이수연의 다급한 목소리와 함께 심장에 강한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 기계들의 규칙적인 경고음,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의료진들의 긴장된 표정.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하면서도 동시에 생생하게 느껴졌다. 극심한 피로감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전엔 결코 경험해보지 못한 깊고 잔잔한 평온함이 샘솟고 있었다. 마치 거친 폭풍우가 지나간 뒤 고요해진 바다와 같았다. 병실에서 회복하는 며칠 동안 민주는 자신이 겪었던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경험의 의미를 끊임없이 되새겼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따스한 햇살 한 줌, 복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간호사가 건네는 부드러운 목소리.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을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이제는 더없이 새롭고 경이롭게 다가왔다. 과거 그를 버감하던 트라우마와 지독했던 부정적인 감정들은 마치 먼 나라 이야기처럼 희미해져 있었다. 대신 살아 숨쉬는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감사와 연민,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그의 가슴을 가득 채웠다. 이수연은 매일 그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고 그때마다 민준의 눈빛과 분위기가 처음 응급실에 실려왔을 때와는 확연히 달라졌음을 감지했다. 절망과 냉소로 가득했던 그의 눈에는 이제 이해할 수 없는 깊은 평화와 온기가 서려 있었다. 호기심을 참지 못한 이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민준 씨, 혹시 뭔가 특별한 경험이라도 하셨나요?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보이세요. 민준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가 겪은 모든 것을 언어로 설명하기란 불가능했다. 글쎄요, 의사 선생님, 긴 꿈을 꾼 것 같습니다. 아주 아름답고 평화로운 꿈이었죠.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덧붙였다.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이수연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퇴원하는 날, 민주는 병원 로비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한때는 그저 무채색의 공간으로만 여겨졌던 곳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그곳을 오가는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과 삶의 이야기들이 보였다.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에 대한 애틋함이 밀려왔다. 가장 먼저 그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작은 사찰이었다. 그는 대웅전 앞에 서서 가만히 합장했다.
특정 종교에 대한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그 모든 경험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조용히 명상했다. 며칠 후 민주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회사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어떤 해방감마저 느껴졌다. 그는 곧장 박상훈의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위에 흰 봉투를 올려놓았다. 사직서였다. 박상훈은 의아함과 경멸이 뒤섞인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김민준 씨, 이게 지금 무슨 쇼인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기가 가득했다. 민준은 담담하게 그를 마주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터질 듯 뛰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겠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더 이상 이곳에 제가 있을 이유가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모로 감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원망이나 미련도 담겨 있지 않았다. 박상훈은 어처부족하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의 반응에 개의치 않았다.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개인적인 물건들을 조용히 정리했다. 책상 한 구석 바싹 말라있던 다육식물 화분에는 어느새 작은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 있었다. 민주는 그 화분을 소중히 챙겨들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사무실을 나섰다. 회사를 그만둔 후 민주는 서울을 떠나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작업실을 얻었다. 화려한 도시의 스카이라인 대신 창밖으로는 사계절절 변화하는 산과 들의 풍경이 펼쳐졌다. 그는 더 이상 거대하고 웅장한 건축물을 설계하지 않았다. 대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소박한 집, 아이들을 위한 아늑한 도서관, 외로운 노인들을 위한 따뜻한 쉼터 같은 공간들을 디자인했다. 그의 스케치북에는 예전의 날카롭고 경쟁적인 선 대신 부드럽고 인간적인 곡선들이 채워져 나갔다. 그의 작업에는 돈이나 명예를 향한 야심 대신 사람과 생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겪었던 임사체험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 경이로운 빛과 사랑,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던 완전한 평화의 기억은 그의 삶에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짧은 글을 쓰기도 했다. 그것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저 내면에서 차오르는 어떤 영감들을 표현하고 기록하는 과정일 뿐이었다. 어느 늦은 오후 작업실 근처 숲길을 산책하던 민주는 우연히 박상훈과 마주쳤다. 고급스러운 아웃도어 차림의 박상훈은 여전히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어딘지 모르게 깊은 피로감과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가벼운 목례를 건네고 그를 스쳐 지나갔다. 박상훈은 민준을 알아보지 못한 듯했다. 혹은 알아보았지만 모른 척했을지도 몰랐다. 민준의 마음에는 더 이상 어떤 미움이나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한때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던 한 인간에 대한 옅은 연민만이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그는 이미 과거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 있었다. 시간이 흘러 민준의 작은 건축사무소는 아름아름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의 건축물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특별한 온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때때로 작은 강연회나 워크숍에 초대되어 자신의 건축 철학에 대해 이야기했다. 물론 임사체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 속에는 생명 존중과 모든 것과의 연결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대한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었고 어떤 이들에게는 삶의 전환점을 맞는 작은 계기가 되기도 했다. 어느 날 이수연은 우연히 인터넷에서 민준의 이름이 언급된 작은 기사를 발견했다. 마음을 치유하는 건축가 김민준. 기사에는 그가 설계한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건물들의 사진과 함께 그의 건축 철학에 대한 짧은 인터뷰가 실려 있었다. 사진 속 민준의 얼굴은 몇 년 전 응급실에서 보았던 절망적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깊은 평화와 온화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다. 이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그날 응급실에서 목격했던 기적과도 같던 그의 생환, 그리고 그 이후의 놀라운 변화를 떠올리며 그녀는 인간 정신의 불가사의한 힘과 삶의 신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다. 민주는 오늘도 자신의 작업실 창가에 앉아 멀리 펼쳐진 산 능선을 바라본다. 그의 시선은 평화롭고 그의 마음은 더없이 자유롭다.
그는 이제 안다. 삶이란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언제나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야 비로소 가장 밝은 빛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제 막 진정한 의미에서 시작되고 있었다.